남승현 장군님은 미래전 대비 군 구조 혁신과 첨단 기술 기반 전력 발전을 추진하는 군사 혁신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이제 육군 인공지능 정책과 로봇 피지컬 AI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육군본부 정책실 군사혁신차장 남승현 준장입니다. 오늘 행사에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행사 기획을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국가 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과 또 국방부의 그런 방향성을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육군은 무엇을 하는가를 사실 결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에 중복 안 되게끔 그렇게 좀 핵심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도감, 파괴,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통합 이런 부분들 다 결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강군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 다만 한 가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육군 또 이제 군인이고 안보 입장에서 이제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조금 한 가지 더 추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나 위험합니다. 지금 현실 상황이 물론 이제 방산 4대 강국을 위해서 저희들이 스마트 강군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현실이 너무나 위험합니다. 저는 이제 좀 백그라운드가 AI에 대한 사실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뭐 안보 분야에서 이제 국방부 정책실 그다음에 제 과장 때는 지작사에서 작전 기획을 좀 만들었습니다. 현재 작계를 만들어 가면서 작기과장을 하고 또 이제 작기과장을 하면서 이제 지작사 작계과장으로 옮겨서 7개 군단을 어떻게 이제 운용할지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전술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그러면서 육군본부 이제 군사혁신과장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육군의 곳곳에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발전해야 될 그런 요소들을 식별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에서 여기 군 원로 선배님들도 많으시지만 지금 현재의 국제 정세와 남북 관계 그 다음에 북한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들 또 제가 작년 재작년 미국에 출장을 가서 아까 미국 내의 변화 많이 말씀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그런 변화와 궤를 같이 해서 영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 폴란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칫 이렇게 뒤처지면 지금 세계에서 저는 가장 위험한 부분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 다른 위험한 공간이 이곳인데 자칫 대비를 잘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까 그 속도감과 빠르게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상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정책과 피지컬 AI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 및 군사적 필요성에서 이제 앞에 2개는 말씀을 하셨고, 전장의 핵심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칭적인 부분들 속에서 저희가 이제 그 상대하는 북한보다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고, 그 분야는 이미 우크라이나전에서 저기 아까 델타는 이제 언급이 없었는데 모든 체계를 통합하고 그게 GIS 아르타로 연결이 되고 그게 전장이 가시화된 상태에서 상용 체계까지 다 들어오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육군의 이제 군사혁신 파트를 맡으면서 3가지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이제 좀 연결해서 첫 번째는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미국, 이란전 이렇게 아까 교훈도 말씀하셨죠. 좀 가려면 먼저 소프트웨어가 좀 중심에 가야 된다. 하드웨어가 지금 이렇게 아무리 많아도 이게 개별적으로 통합이 되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에 AI 기반이 들어가서 적보다 감시 결심 타격의 결심 우위를 훨씬 더 앞당겨야 된다. 근데 실제 지금은 약간 부족한 현실로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지난주에 사실은 이거는 이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니까 600mm 방사포를 실전 배치하는 것을 시연을 했습니다. 저는 되게 위기인식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탑재가 가능하냐면 화산 31호가 탑재가 됩니다. 소형 핵탄두가 탑재가 가능하고 이게 과거에는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어떤 배치 구역에 스커드라는 미사일이 있으면 이게 액체 주입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액체 연료 주입하는 것도 알고 미리 다 표적 정보도 다 있어서 연합동자산으로 타격하기가 굉장히 용이했는데
지금은 다 텔 기반으로 가 있다 보니까 이 식별하고 결심하고 타격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사실 용이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그래서 감시 결심 타격 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전 세 가지를 좀 군이 그렇게 노력을 뭐 재작년부터 노력을 하고 지금 여기 전략위원회 분과위원장님과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로 가야 된다,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민간 상용 기술이 좀 빠르게 와야 된다. 빠르게 이제 여기 업체분들도 계신데 빠르게 이제 군과 또 이게 소통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돼야 되고, 세 번째가 저는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바텀업식으로 군이 수요자가 돼서 함께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 아까 이제 그 ROC가 높지 않더라도 그거를 보완하는 것들이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좀 탑다운과 연계돼서 가야 된다. 요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내용들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육군 인공지능 정책을 작년에 이렇게 그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군은 좀 이렇게 그 인적 자산이 좀 풍부합니다. 저희 인공지능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그 AI 전문 병사들이 과학기술병으로 와서 실제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그거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능도 좋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방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실증에 적용하면 꽤 괜찮은 그런 어떤 효과도 발휘합니다. 그렇게 그런 어떤 역량들을 좀 직결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인공지능 센터를 지금 현재의 규모에서 좀 확장하는 걸로 지난주 계속 총장님하고 이 부분들을 토의했고, 이거를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또 이제 국방부하고 좀 연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26년, 27년도에 이제 집중해야 될 것들을 선택하고 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다음에 그걸 좀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건 3번 경계작전 체계 진흥화,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는 뭐 지금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그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에 AI를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로봇 연계, 요것도 뒷부분에 피지컬 AI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군내에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드론은 조금 늦었다. 지금 이렇게 이란하고 뭐 터키하고 대량 생산해서 이렇게 뭐 샤헤드급부터 우크라이나 하는 부분들 보면 우리가 이게 한 10년 전에 드론봇 전투단 해가지고 좀 가긴 갔는데 먼저 이 부분을 왜 놓쳤을까 하는 그런 약간 아쉬움도 있습니다. 근데 드론은 약간 좀 늦고 지금 후발주자로 막 열심히 따라가고 있지만 전 로봇은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충분한 데이터가 육군에 있고 또 소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력 자원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많은 곳곳에 이런 어떤 소요들을 창출할 수 있고 그런 노력들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지금 여러 가지 제약 요소들은 있지만 육군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제도 정립 이제 그건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산학연과 좀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는 육군은 2개 거점을 지금 판교하고 대전에서 이제 할당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국방부가 인공지능 기획국에 여러 가지 차관보 예하에 이렇게 했듯이 조직을, 저희도 육군도 그렇게 조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사혁신차에는 5개 과가 있습니다. 다 첨단과학기술과 연계된 겁니다. 군사혁신과, 군사혁신을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미타이거는 육군의 미래의 브랜드입니다. 약간 군에 계셨던 선배님들께서 아미타이거 늦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늦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앞으로 늦지 않을 겁니다. 아미타이거 플러스라는 걸로 지금 새롭게 변신하고 있고, 그 플러스에는 지능화 네트워크화를 더 가일층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27년도에는 아미타이거 플러스가 뭐다라는 걸 꼭 보여드리려고 지금 정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미타이거 기획과 또 이제 우리 인공지능 발전과장에 와 있는데 인공지능 발전과, 유무인 복합체계과, 이런 과들이, 그 다음에 우주 과학기술 정책과, 첨단 과학기술과 연계된 게 저희 하나의 군사혁신차고, 이 군사혁신차가 모태가 돼서
이제 연말을 목표로 해서 미래 전략부 창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단계에 있고요. 이제 국방부하고 좀 협조하고 있고, 요거는 내부적으로는 좀 정리가 돼서 이 미래 전략부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냐? 영국이 미래부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면 이 첨단 과학 기술을 기존의 레가시한 책의 인정제군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AI, 드론, 로봇 이런 부분들은 미래부가 21년도에 영국에 창설돼서 예를 들면 사경비여단이라는 그런 실증 부대를 만들어 놓고 그 실증 부대에는 민간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백본을 구축하기 위해서 로든 테크놀로지라든지 IBM이라든지 거대한 회사들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백본을 구축한 다음에 거기 디바이스가 구축돼서 병력이 많이 필요 없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고, 그 실증한 것들을 환류해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라. 두 번째, PPBS를 파괴해라.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모태로 해서 우리 미래전략부를 만들고 있고, 미래전략부에는 과학기술 정책을 좀 총괄하면서 육군 예하에 많은 과학기술 조직이 있습니다. 미래연, 또 육군사관학교 연구소, 뭐 충성대 연구소, 이런 연구소들을 각자 지금은 약간 분절된 연구의 노력들을 좀 통합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약간 지금 중간 과정입니다. 또 AI도 역량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미래연도 있고 저희 정보부에서도 뭐 있고 분평단도 하고 있고 전투발전단, 정말 많은 조직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각각 분절된 부분들을 하나의 목적에 맞게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택과 집중 중에 경계작전 체계의 인공지능, 이게 땡땡 사단의 예인데 이거를 인공지능 센터 인원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국방부 정부혁신 경진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이제 내용들이고,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민간 업체 기술이 아니라 센터 기술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민간 업체랑 같이 협업해 나가면 훨씬 더 큰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X 스프린트 사업하고도 연결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어떤 사단은 지금 확정이 됐고, 또 필요하다면 저도 아까 이제 심승배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거에 완전히 공감하는데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미국이 AI에 투자하는 그 예산을 지금 비교하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 육군 입장에서 뭐 국방부 예산이 한정된다면 뭐 산업부든 과기부든 필요한 R&D를 다 끌어서 일단은 가장 큰 포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좀 실증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도 경계작전이라는 거. 이렇게 자체 개발한 모델이 좀 이렇게 성능이 좋았고, 그 다음에 유무인복합전투 체계는 저희가 지금 결국에 AI와 드론, 로봇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은 아직 연결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한된 범위지만 이제 올 6월에서 7월 사이에 저희가 아미타이거 위크라,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한테 스스로 약속하는 거기도 하고 총장님하고 좀 다 소통했던 거기도 한데, 그래서 아미타이거 위크라는 그 주간에 제한되지만 디지털 백본 체계를 갖추어서 거기에 이제 무인 체계를 결합해서 육군이 이 정도 성능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육군 내부에도 좀 보여주고 또 외부하고도 좀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사실은 가장, 이제 아까 데이터 말씀을 하셨고 데이터 센트릭 오페어 얘기도 나옵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팔란티어도 없습니다. 안드레 레티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확장하고 같이 공유하고 협업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기존의 사업 체계로 해서 데이터 좀 이렇게 그를 축적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고 더해 나갈 것이고, 특히 AX 거점을 기점으로 해서 군과 민이 그 데이터 안심조 아까 설명드렸던 그 공간에서 좀 협업하는 체계들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재,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인재 육성을 가속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특기병들도 선발하고 과학기술 전문 사관도 들어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AI에 특기가 있는 사람들은 뭐 센터로 이렇게 우선 소집해서 이렇게 AI 역량들을 좀 가일층하면서 전문 요원을 단계별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성능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이건 AI 모델 자체지만 지금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획득 제도 개선에는 AI와 연계된 디바이스들, 이제 드론, 로봇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성능 평가의 방식들을
개선을 해서 기존에 이렇게 조금 느린 그런 제도들을 획득 체계들을 개선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감과 확산 측면에서 육군에서는 그 인공지능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이 좌측에는 사이버 전자전 같은데 예를 들면 사이버 전자기전을 활용한 드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1등으로 해서 그거를 좀 이제 한번 실증을 적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국방 실험 사업을 했었던 것들은 지금 뭐 이것도 이제 작년인가 1등해서 이걸 좀 확대하는 그 과정 속에 있고 그런 부분들은 민간 업체랑 좀 협업해서 이거를 사업화하려고도 지금 이렇게 원래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더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AX 거점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육군은 이제 판교 거점 하나, 그 다음에 대전 거점 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방향성을 갖고 내부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교 거점은 어떻게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냐면 피지컬 AI의 허브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굉장히 많은 그 동적 데이터 자산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이제 행동 그런 뭐 훈련 자산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보급청에서 하는 것들도 제가 산업부 국정하고 협업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을 이제 호감을 느껴하고 거기서 실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훈련장들에서 훈련하는 것들도 다 자산입니다. 데이터 자산들. 이제 아마 어제 그제 막 뉴스 보셨겠지만 벌써 우크라이나에 파운데이션이라는 업체가 그 전투 로봇이 투입됐습니다. 2대가 투입된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희는 뭐 전투에다가 참여는 못 시키겠지만 실제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산업부하고 좀 협업해서 휴머노이드 업체들하고 좀 연결을 했습니다. 이게 뭐 어떤 특정 업체를 저희가 지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휴머노이드들이 들어와서 아주 기초적인 작업부터 실증을 해 나가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고 그 데이터를 판교에 있는 뭐 월드 모델 또는 뭐 이제 한번 더 훈련을 하고 가상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어떤 훈련장에 가지 않아도 훈련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피지컬 AI를 좀 습득하려면 또 이렇게 지금 현재는 또 모션 캡처 방식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아서 모션 캡처 장비도 좀 들여와서 그다음에 예산 사업에도 태우고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은 좀 이제 피지컬 AI의 데이터화하면서 단계별로 좀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판교에서 하고자 하는 큰 방향성이고 또 판교에서 아까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보다 아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유무인 협동 체계라고 하셨나요? 협업 체계. 그 용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유무인 협업을 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판교 거점에 얼마나 이제 좋은 연구소들이 또 많이 있는지 뭐 다양한 대기업 업체들도 있고 그 바로 근처에 또 다음 카카오 모빌리티하고도 한번 토의를 해봤는데 군에 적용할 만한 것들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들을 민측과 이렇게 협의하면서 좀 같이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뭘 하려고 하냐면 이제 인사 군수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평시에 운용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지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문제만은 아닌데 데이터가 사일로로 다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 사일로를 좀 약간 통합하고 파괴하면서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그건 뒤에 좀 그림을 제가 그려놓은 게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데이터 사일로를 어떻게 파괴하지? 하면서 제가 이렇게 연필로 막 그림을 그리다가 그거를 이렇게 요즘에 이제 뭐 재미나이 이런 애들이 그림을 잘 그려줘서 조금 업데이트한 그림인데 요거를 제가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전 거점에서 특히. 뭐냐면 이제 군의 원로 선배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의 예를 들면 대대입니다. 대대. 혹은 여단. 여단의 주둔지인데 이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요소들을 넣은 겁니다. 이제 부대 병력이 있으면 병력이 장교, 부사관, 병사, 군무원 있고 그 다음에 전투 장비 있으면 개인하기, 공용하기 뭐 이렇게 유무인 복합 장비 있고 뭐 다양한 복지사기, 사지, 제도 규정, 주의 통제 소통 문제,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공간, 훈련장 이게 지금은 사실 모든 데가 거의 비슷한데 다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 인사에 대한 부분들은 인사사에서 별도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시설에 대한 거는 공병에서 이제 뭐 문서화된 데이터 유지하고 있고요.
뭐 교육 훈련은 또 이렇게 훈련 체계로 들어가 있고 이 지금 각각 분절된 체계들은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병들 인원이 들어가서 뭐 엑셀로 이렇게 뭐 종합하고 그거를 일일이 다 이제 상급제대에 보고하고 거기에서 이제 일치도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제가 이게 좀 이거는 좀 내부적인 토의를 해서 이게 외부에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거는 알려도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아까 사실 앞에서 정책적인 방향성을 다 말씀하셨는데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와서 이게 가상 환경입니다. 디지털 트윈. 가상 환경에서 온톨로지 개념으로 한번 묶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까 이제 팔란티어 한 2번 말씀하셨는데 팔란티어가 다른 업체랑 가장 큰 디퍼런스는 온톨로지입니다. 그거를 지금 극복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 온톨로지에 대한 노하우,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뽑아내서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거. 여기서 이제 온톨로지의 핵심 요소가 객체, 이게 예를 들면 부대 병력, 속성, 부대 병력의 안에 있는 뭐 장교가 몇 명이다, 뭐 퍼센테이지가 어떻다, 그 다음에 전투 장비가 몇 정인데 몇 정이 있다. 이거 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각각의 전산 체계 같지만 이게 통합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객체와 속성들의 관계들을 정의합니다. 그 관계들을 디지털 트윈 환경 속에서 온톨로지 레이어를 놓고 관계를 정의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수행 활용 아웃풋에서는 분석, 애널리시스를 하는 거죠. 사용자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대장이다. 혹은 이제 육군에서 뭐 혁신차장이다. 그러면 여기 아미타이거 시범 부대에 부족한 이제 전투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 제한되는 요소는 뭐야? 라고 하면 여기다가 뭐 LLM을 걸어 놓는 것은 지금 이란에서 보여주듯이 클로우드를 걸어 놓은 거고, 팔란티어가. 그러면 거기 분석을 해주겠죠. 자, 부사가 몇 명 충원이 필요해. 뭐 개인하기는 지금 이렇게 노후화돼서 정비가 필요해.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분석이 되면 워크플로우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부족 병력 몇 명은 인사사령부에 요청해. 여기 이 파트가 저는 이제 에이전틱 AI가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들이 요청을, 자, 그러면 수기로 다시 적어가지고 이제 공문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에이전틱 AI 개념으로 소프트웨어 외부에 있는 이런 데이터랑 연결돼서 인사사에 자동으로 가게끔, 군수사에 자동으로 가게끔 해서 이제 워크플로우가 가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그래서 요거를 전군을 하게끔 만들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제 판교 AX 거점이라든지 뭐 혹은 대전 아까 AX 거점을 통해서 이런 샘플링을 한 시범부대 위주로 한번 해보고 작은 성공을 좀 확산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올해 하고 내년까지. 육군 보유 기술 및 자체 기술, 요거는 지금 이제 그 AI 센터에서 시연을 보인 거를 총장님 보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이제 무인기 탐지 모델도 객체 식별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미 GPT도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센터에서. 꽤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정책과 연결하면 꽤 괜찮은 것들이 나올 거고, 앞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데이터를 이 아미 GPT 안에 좀 이렇게 넣으면서,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국방 차원에서 통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이제 로봇 피지컬 AI 전략을, 저는 이거를 정말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육군은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데이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각 업체들도 피지컬 AI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피지컬 AI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뭐 총리님부터 막 다 선언하시고 계시고, 기회다, 이게. 산업부에서도 지금 저희 총장님하고 산업부 장관님 간에 약간 이제 미팅을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시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런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노력하고 통합하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도 같이 함께 노력하면, 저는 이제 드론이 약간 아까 늦었다라는 거에 벗어나서 로봇은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갖고 세계에서 아주 높은 순위, 뭐 1, 2등까지는 아니더라도 3등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저희 안보 위협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로봇 부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에 막 묻혀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무인 체계군을 창설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창설했습니다. 별종군으로. 거기에 지상 부대에서 지상 로봇 부대가 1차 모진지 뚫고 있습니다. 지금 후방에서 조정하면서 이런 우크라이나의 무인 체계를 군을 벤치마킹해서 폴란드가 또 무인 체계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 백스코에서 폴란드 이제 무인 체계 부장하고 좀 이렇게 미팅을 가졌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드론 정책과 연계돼서 로봇도 좀 통합해야겠다는 소요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나 지금 이란전보다 저희들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딱 MDL만 벗어나면 거의 대부분 지하시설입니다. 그리고 드론이 이렇게 유효한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드론이 유효하지 않은 공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작객과장 하면서 7개 군단이 가는 기동로들 다 분석해 봤습니다. 지하시설이 몇 개 있는지 압니다. 그 안에 어디까지 지금 분석이 돼 있는지도 좀 알고 있는데 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로봇이 좀 이렇게 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최대한 군사적으로 활용하려고 이거는 이제 뭐 비문의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들이라서 왜 사람이 가서 이렇게 그 수색을 하고 이제 피해를 감수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위험한 선도 정찰 이런 것들은 무인 체계 차량하고 로봇하고 이렇게 좀 하게끔 하고 핵 WMD 탐지 및 제거 되게 제거하고 뭐 탐지해야 될 것들 많은데 지금 벌써 이제 그 소방청 보면 현대하고 같이 해서 무인 이제 소방 차량 나오듯이 핵 WMD 탐지도 제가 이제 현대 자동차 그 랩하고 최고 혁신상 받은 이제 모베드를 좀 이제 설명받고 실증을 좀 보면서 우리도 조금만 기술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데다가 이제 손 달면 되거든요. 손 달고 들어가서 WMD 이제 그 물질 좀 싣고 나올 수도 있는데 약간만 생각을 조금 하면 이런 소요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겠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류 보조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5호 보급창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자동화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반자동화식으로 저희가 이제 뭐 3월 10일 날 총장님 주관으로 전체 로봇 전략 발전 토의를 전 뭐 사령관들부터 해가지고 하면서 토의를 했는데 그때 5보급창 뭐 사례들을 하나 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자동화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 자동화해야 될 소요들도 많고 이런 것들을 좀 산업부랑 좀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웨어러블 로봇 저도 한번 착용해보고 무동력 웨어러블이 있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뭐 들고 그다음에 허리 받치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도 이제 병사들 워리어 플랫폼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저희가 AI 많이 나왔으니까 뒤에는 안 나오니까 요게 지금 아까 이제 저기 국방부 과장님께서도 팔란티어 그다음에 저기 안드릴 얘기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체계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재작년에 24년도에 봤던 팔란티아의 타이탄하고 작년에 10월에 갔던 팔란티어의 타이탄과 팔란티아가 협업하고 있는 그 예하 제대의 그 안드릴 레티스는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놨습니다. 각계 병사부터 그 다음에 대대 지휘 체계 모든 디바이스들 드론, 대드론 다 연결돼서 통합 체계로 들어가 있는데 병사는 요 지금 이렇게 이글아이라는 요걸로 그게 가시화가 됩니다. 내가 보고 있으면 우리 뭐 부대의 드론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가시화가 되고 있고 저희도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분과위원장님 및 국방부하고 이제 각 군이 업체들하고 같이 막 노력해 나가면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술이 다 있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뭐 여기다 제가 감히 이렇게 총 쏘는 모습은 그려놓을 수 없고 일단은 단순 반복 업무들을 병력 자원들이 워낙 감소되고 있으니까 뭐 경계 작전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앞으로 굳이 이렇게 사람이 뭐 이런 것들을 목표를 두고 좀 이렇게 대체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봇 전략은 아직 조금 남았는데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이런 업무를 대체한다는 게 일반적인 방향성입니다. 위험한. 그러면 이제 군으로 따지면 DMZ 통로가 꽤 많은데 그거를 이제 사람이 개척하는 것보다 로봇, 무인 차량 이렇게 개척을 해 나가고 뭐 어려운 임무들 아까 이제 경계 작전 이런 것들은 이제 로봇으로 시키는 거고 요즘에 이렇게 또
그 인공지능이 많이 이렇게 발전이 돼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어떤 세미나 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아틀라스를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뭐 경계작전 다 대체하고 막 싸우는 개념으로 다 해놨는데 그거 잘 안 됩니다. 그 실제 지금 그 로보틱스 랩하고 토의하다 보니까 그 단계로 가려면 진짜 굉장히 먼 얘기고 일단은 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부터 이렇게 좀 가고 반복적이고 지루한 임무들을 대체하는데 나름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가지고 먼저 실증 부대에다가 시제를 활용하고 요것도 조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증 사업들이 있어서 그 안에다가 좀 넣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산업부랑 협업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육군이 이런 방향성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올해 안에는 뭔가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의 범위가 지금은 아마 이제 군에 계신 선배님들 잘 아시겠지만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뭐 그 다음에 사족 보행 로봇도 경계용, 뭐 대테러용 요 정도 수준입니다. 무인 차량 요 정도 수준이면 그런 소요를 지금 뭐 저희 교육사, 뭐 군수사 모든 기능과 다 해서 심지어는 야전 부대까지 소요를 지금 다 뽑고 있습니다. 소요가 있어야지 그게 어떤 뭔가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각 전투 수행 6대 기능부터 뭐 평시에 경계작전 안전 의무부터 군수 다양한 분야의 로봇을 좀 이제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획득 체계 아까 이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국방부하고 이제 인공지능 전략위원회에서 이제 장기 획득 위주를 좀 다양한 획득 방법으로 기존 무기 체계 사업 외에 뭐 전력 지원 체계 근데 다행히도 지금 많은 노력으로 해서 그런 획득 프로세스가 개선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활용하고 R&D도 어차피 뭐 국방 R&D건 국가 R&D건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한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뭐 방사청 R&D도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R&D도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국방 안보 분야에서 충족시킬 것을 좀 빠르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베드를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군에도 유리하고 업체에도 유리합니다. 일단 실증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면 뭔가 이렇게 더 판로들이 열릴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요거는 정책 방향이니까 지금 아미타이거 시범 부대를 이제 현재는 보병 부대, 그 다음에 기계화 부대 위주로 돼 있다면 요거를 각 유형별로 지금 확산시키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무인 체계와 아마 뭐 다들 아실 텐데 드론 유닛이라는 부분들을 하나를 창설했거든요. 아직 미약합니다. 뭐 장비도 아직 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걸 모체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육군 개혁에 거기에 어떤 반들이 있냐면 공격 드론, 정찰 드론 반, 공격 드론 반, 그 다음에 로봇 반, 사이버 전자기전 반. 전술제대도 지금 사이버 전자기전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디지털 백본이라는 체계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국방부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인원들이 장병들이 와서 AI도 만져보고 뭐 로봇도 한번 제작해보고 드론도 제작할 수 있는 혁신 랩 지원반도 좀 만들어서 그 단위별로 이렇게 좀 확장을 시켜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확산을 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생산 방식, 가격, 성능 이제 드론이 그랬습니다. 드론이 작년 재작년에 대량 생산 드론 뭐 이렇게 막 이제 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원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가고 영국도 갔던 건데 그때 돼서야 이렇게 분류하는 걸 뭐 소모성 드론 이런 게 아니라 로봇도 아예 초기부터 뭐 이제 제가 레벨 A, B, C 일단 가 분류했는데 저가 고효율 예를 들면 전차 밑으로 들어가서 자폭할 수 있는 로봇부터 중가 적정 성능, 그다음에 아주 뭐 WMD 제거라든지 고가 성능 그런 요구 수준들 군이 요구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한 다음에 이제 업체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피지컬 AI 기반을 구축해야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3분 남았. 그래서 요거는 네? 예. 그래서 이 전문가 분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육군 입장에서 아까 피지컬 AI 예를 들면 가운데 허브를 가지고 동적 데이터들을 좀 많이 수집하고 이거를 이제 로봇이 클라우드 기반으로도 갈 수도 있지만 요거는 사실은 이제 어렵고 결국에 엣지 컴퓨터 기반으로 이렇게 결국에 국방 반도체가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나름 이제 설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드론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그러니까 연결이 되고
행동은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랩에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휴머노이드의 모습들이 예를 들면 막 그 G1 유니트리 쿵어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혼자서 동작하는 거는 잘한답니다. 근데 상호작용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라서 어쨌든 지금부터 데이터를 쌓고 학습하고 가야지 저희들이 늦지 않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뭐 판단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국방부에서도 하고 계셔서 이런 어떤 종합적인 체계로 지금 육군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판교 AX 거점에서 피지컬 AI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X 스프린트 사업에 판교 AX 거점은 이쪽으로 많이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관심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은 좀 피지컬 AI는 특화 운영하고 요거를 실증 부대하고 연결을 시킬 겁니다. 아미타이거 플러스 시범 부대들이 있고 또 드론 유닛이 지금 일단 1차 창설돼서 여기 이제 그 국방부 인공지능 기획국이 또 담당 위에 이제 국방부인데 그래서 요게 이제 일단은 뭐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유닛을 평가하고서 그 결과를 보고 확장할 건데요. 그거는 6월 중에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가용성을 좀 보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 외에도 데이터 수집소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사관 학교라든지 어디 뭐 어떤 부대들의 데이터 수집소를 만들고 가능하다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새만금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피지컬 AI 프로젝트하고도 국방 분야를 지금 연결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재 양성 제도 보완은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이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판교 AX 거점을 이제 좀 잘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인공지능 전략위원회에서 이제 2월 달에 발표해 주셨던 행동 계획을 저희가 전 부실이 총장님께서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 행동 계획을 어떻게 할지 토의해 보자가 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토의.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이걸로 들어가 있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쟁을 준비하면 늦는다. 지금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우크라이나의 무인 체계군 요 말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이 친구도 뭔가 인용한 건데 그래서 지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멈췄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온갖 모든 가진 노력을 다해가지고 하고 있는 발버둥 치는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은 좀 생각하고 로봇이 싸우게끔 만든다. 그래서 저희가 전투 수행까지는 어렵더라도 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반복적이고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은 하려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좀 빠른 시간 안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